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도 상장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 상장 리츠에 대해서 좀 취재 과정에서 보고 듣고 여러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과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리츠 MC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들을 좀 더 이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NH 프라임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NH 프라임 리츠도 상당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리츠고요. 예, 그래서 뭐 보면 최근 이제 그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이제 2분기 말 기준 보고서를 보면 거의 65% 정도가 이제 소액 주주로 구성된 리츠이고, 또 상당히 이제 뭐 초창기 한국 상장 리츠 시장이 2018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설립된 리츠이기도 하죠. 상장된 리츠이기도 한데, 다만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지점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NH 프라임 리츠에 대해서 SPI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NH 프라임 리츠 먼저 연역을 보면 2019년 5월에 설립이 됐고 2019년 12월에 상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 NH 프라임 리츠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금융 지주 회사가 이제 리츠에 관심을 가진 게 신한이 이제 처음이었죠. 신한금융그룹이 2017년에 신한 리츠 운용을 설립을 했는데, 이때 보면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리츠 자회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한에서 리츠를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을 설득을 해서 법을 바꿨고, 2017년에 신한 리츠 운용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 8월에 신한 알파 리츠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한이 이렇게 뭔가 이제 순조롭게 리츠 비즈니스 키워가다 보니까 다른 금융 지주들도 이 신한의 비즈니스 모델을 주목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신한과 NH를 연결시켜 드렸는데, 물론 그 멤버들이 지금은 거의 NH 농협 리츠 운용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이제 NH 농협 리츠 운용을 설립해야겠다는 이제 어떤 뭐 방향성이 NH 농협 금융그룹 안에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그 설립을 준비하던 멤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도 뭐 신한 리츠 운용을 좀 소개도 해달라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서 신한 리츠 운용이 신한금융그룹이죠. 크게 보면 리츠를 만든 배경과 방향성을 이제 보고 NH 농협 리츠 운용도 많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 7월에 이제 NH 농협 리츠 운용을 설립하고, 그 이듬해인 2019년 12월에 이렇게 NH 프라임 리츠를 상장을 했습니다. NH 농협 리츠 운용의 첫 상장 리츠죠. 그래서 이렇게 연역을 보시면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스퀘어, 강남엔타워, 더에셋 그리고 삼성 SDS 이렇게 4개 자산으로 상장을 했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NH 프라임 리츠의 가장 큰 특징은 재간접 리츠입니다. 다른 부동산 펀드나 이제 리츠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NH 프라임 리츠에서 관련해서 좀 주목했던 뉴스는 아무래도 강남역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더에셋 거래입니다. 이 자산 같은 경우에도 코랑코 자산 신탁이 리츠로 3호 리츠로 이제 편입하고 있던 자산인데, 지난 9월 30일에 삼성 SRA 자산운용에 1조 1,042억 원에 매각이 완료됐고, 3.3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하면 4,500만 원이죠. 이렇게 매각이 됐는데, 뭐 이런 이제 NH 프라임 리츠도 주요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 리츠 입장에서는 이제 매각을 하면서 또 매각 차익을 항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참고로 이제 이 더에셋은 2018년에 쿠랑코 신탁 인수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장할 때, 그러니까 인수할 때 금액은 3.3 제곱미터당 3,049만 원이었고, 그때 이제 NH 프라임 리츠도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 13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당시와 비교하면 이제 자산 가격이 1.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NH 프라임 리츠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됐고요.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또 NH 프라임 리츠는 이 매각 차익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더에셋에 투자했던 원금 130억 원입니다. 사실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기존에는 이 원금을 계속 재투자를 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잠실에 있는 삼성 SDS 타워를 이렇게 KB자산운용한테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원금을 가지고 아크플레이스 역삼역에 있죠. 아크플레이스에 올해 초에 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6월 IR만 하더라도 NH프라임 리츠에서는 이제 더 에셋 매각하고 나서 이 원금도 또 재투자를 할 계획이다. 뭐 지금 재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뭐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재투자와 유상 감자를 비교했는데 재투자가 낫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주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재투자보다는 유상 감자를 통해서 규모를 줄이고 또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장기적인 전략이란 게 결국은 이제 M&A를 얘기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M&A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럼 누구랑 M&A를 하느냐? 이제 NH 오런 리츠랑 이제 M&A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 NH 농협 리츠 운용이 2021년에 이렇게 상장을 한 리츠고요. 2021년 11월에 상장을 했고 이 두 개의 리츠 M&A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제 보면 NH 프라임 리츠는 서울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에 투자한 전략이고 NH 오런 리츠는 향후에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의 밸류에드 전략으로 오피스 투자한 전략인데 이 한국 오피스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더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사성 그러니까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두 리츠를 합해서 차라리 규모를 키워라 이런 목소리가 이제 투자자단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더 에셋 매각한 원본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유상 감자를 통해서 규모를 줄이고 M&A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단순히 규모가 작아서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오피스 시장에 재간접으로 투자한 리츠이기 때문에 이 시장 사이클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리츠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피스 시장은 이 굴곡이 있습니다. 사이클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보면 이 마스턴 투자 운용의 자료인데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 규모 추이를 보면 2019년 이제 12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0년, 21년에 거래가 가장 많았고 또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여파로 이제 거래가 확 줄었고 사실은 또 경쟁은 계속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NH 프라임 리츠가 좋은 자산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속 뭐 주도적으로 결국은 이제 리츠가 중요한 게 결국 운용사가 전략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컨트롤십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은 리츠입니다. NH 프라임 리츠는. 그래서 항상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리츠이고 더군다나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상장할 당시에는 실은 이제 그 전에 상장한 리츠가 2018년 이후로 3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츠, 코크랩, 신한 알파 리츠, 롯데 리츠밖에 없었는데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 리츠가 이제 신한 알파 리츠밖에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뭐 신한 알파 리츠뿐만 아니라 SK 리츠, 하나 리츠, 삼성 FN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D&D 플랫폼 리츠, 그리고 이스트 밸류 리츠 같은 많은 오피스 리츠들이 상장됐기 때문에 다른 리츠와 어떤 이제 뭐 차별화, 엣지도 좀 모호하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그런 재간접 리츠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M&A 목소리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간접 리츠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재간접 리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 리츠라는 게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 사실 AMC의 운영 영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재간접 리츠는 그런 점에서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NH 프라임 리츠도 NH 프라임 리츠에서 이제 가장 큰 자산이 이제 서울스퀘어입니다. 서울스퀘어인데 이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역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11번가가 이 실적 부진으로 이제 강명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위워크가 서울스퀘어에서 4개 층을 쓰고 있는데 위워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글로벌 구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1개층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 두 어떤 이제 임차인이 나가는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뭐 전용 면적 기준으로 거의 5,000평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또 이렇게 빨리 채워야 되는데 사실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적극적으로 이 임대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고 이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ARA 코리아 자산운용이라는 싱가포르계 이제 자산운용사가 운용사인데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임대를 채우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ARA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이제 이 임대를 개선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AR 코리아도 최근에 AM 조직의 어떤 뭐 인력의 퇴사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이런 그 능동적인 운용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뭐 NH 프라임 리츠 입장에서는 계속 ARA 코리아랑 교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소통을 또 주주한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ARA 코리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스퀘어 사례만 보더라도 이 리츠가 결국은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하기는 쉽지 않은 리츠다. 재간접 리츠로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지금 어찌 보면 이 더에셋을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거냐, 유상 감자를 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상반기만 해도 거의 이제 재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강했는데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재투자보다는 좀 더 이제 재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또 NH 오런리츠랑 M&A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이제 NH 농협 리츠 운용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대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이 재투자 대신 유상감자를 통해서 또 규모를 줄이고 향후 M&A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H 프라임 리츠에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 덧붙이면 사실 이제 NH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신한금융그룹의 어떤 이제 그런 리츠 비즈니스를 보고 NH농협금융그룹도 이렇게 이 리츠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융그룹 지주의 리츠 비즈니스가 사실 이제 뭐 처음에 신한금융그룹이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한금융그룹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전 금융그룹 차원에서 뭔가 지원하는 그런 이제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뭐 회장님도 바뀌고 그리고 금융그룹 계열사 주요 이제 계열사 수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차원의 지원보다는 뭔가 이제 그 신한리츠운용 독자적으로 뭐 리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룹의 지원을 크게 못 받는 거죠. NH농협 리츠운용은 사실 처음부터 이제 NH농협금융그룹이 크게 어떤 뭔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보기엔 힘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자산 구성만 봐도 거의 이제 NH농협금융그룹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자산들은 거의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물론 이제 돈이면 디타워라는 자산을 이제 NH농협금융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사모 부동산 펀드로 NH농협 리츠운용 인수하고 거기에 또 NH오런리츠가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NH농협 리츠운용이라는 리츠 AMC의 어떤 인력 경쟁력과 인력 확보도 그렇게 이제 썩 잘 되어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NH농협 리츠 운용력들은 보면 어쨌든 제한적인 지원과 자원 속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리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결국 뭐 이 리츠 시장을 뭐 아주 잘 아는 운용사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리츠 운용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투자자들과 시장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잘했다는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좋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NH농협 리츠 운용 그래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운용력들이 어쨌든 다른 이제 운용사들의 뭐 그러니까 잘된 점들 이를테면 이제 NH 오런리츠 같은 경우 최근에 배당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이를테면 선 배당 후 투자 이게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먼저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유사한 정책을 같은 정책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죠. 이런 점들은 상당히 어쨌든 좀 노력한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운용력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NH농협금융그룹에서 좀 더 리츠 비즈니스를 그냥 하나의 어떤 종속된 금융그룹의 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비즈니스로 좀 잘 키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바뀔 수 있다면 NH 프라임 리츠와 NH 오런 리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더에셋 원금을 가지고 재투자할 거냐 유상감자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또 M&A랑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NH 프라임 리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